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방아잎이라고 많이 아시죠?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은 방아잎이라고 부르는데 배초향이라고는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배초향은 뭔지 모르세요. 방아잎하고 배초향하고 같은 식물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시는데 방아풀이라고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정명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운탕에도 끓여 먹고 장아찌도 만들어 먹고 또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또 잎을 뜯어서 한 장씩 튀김가루를 묻히거나 밀가루를 묻혀서 튀겨도 드시고 다양한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것이 방아잎이라고 부르는 배초향입니다. 오늘은 제가 배초향을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방아잎이라고 부르시는데 방아풀이라고 부르는 식물이 또 있습니다. 배초향, 방아풀 둘 다 같은 꿀풀과 식물이고 생긴 것도 비슷합니다.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방아풀은 꽃이 아주 작은 꽃이 피고 따로따로 핍니다. 그리고 배초향, 방아잎이라고 부르는 배초향은 꽃이 촛대처럼 생겨서 아주 작은 여러 송이가 뭉쳐서 핍니다. 요것이 좀 다른 거죠. 방아풀도 그렇고 방아잎이라고 부르는 배초향도 그렇고 둘 다 꿀풀과 식물이기 때문에 줄기가 사각입니다. 줄기가 사각이고 마주나기 합니다. 잎은 이렇게 뾰족한 피침형이고 타원형이죠. 타원형 피침형인데 보시게 되면 배초향, 방아잎이라고 부르는 배초향이 좀 길쭉하고 뾰족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산에를 안 가서 비교 설명할 자료가 지금 있나 모르겠어요. 방아풀이라고 있나 모르겠는데 산박하, 방아풀, 오리방풀이 거의 흡사하게 생겼어요. 거기에다가 방아잎이라고 부르는 배초향까지 합치면 최소 5종 정도가 비슷한데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산박하도 그렇고 방아풀도 그렇고 오리방풀도 그렇고 비슷하게 생긴 게 많은데 냄새가 안 납니다. 잎을 뜯어서 비비기 전에는 냄새가 안 나요. 잎을 뜯어서 하나씩 뜯어서 비벼봐도 산박하, 오리방풀, 방아풀은 냄새가 날 듯 말 듯 풀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하지만 방아잎이라고 부르는 배초향은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깻잎 향과 같은 특유의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한 잎인데도 잎 가장자리 자주색이 묻어 있죠. 자주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도감에도 자주색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주색이 묻어 있는 거 보입니다. 어릴 때는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꿀풀과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배초향은 유난히 이 자주색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구분하시는 것은 초보자들은 똑같은 거 다 다르다고 이렇게 갖다 놓고 5종을 갖다 놓고 비교를 시켜 드려도 돌아서면 또 잊어먹습니다. 방아잎이라고 부르는 배초향은 향기를 맡으면 쉽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게 나물로도 괜찮고 이른 봄철에 나물로도 먹고 제가 앞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튀김도 가능하고 장아찌도 가능하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꽃이 필 시기에 전초를 뿌리를 남겨놓고 전초를 채취해서 말리면 훌륭한 차의 재료로도 되는데 이 방아잎이라고 부르는 배초향, 제가 이제부터는 배초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초향은 약으로서 아주 중요한, 그것도 여름철에 굉장히 중요한 약초입니다. 생략명은 곽향이라고 부릅니다. 꽃을 포함해서 지상부 모두를 약으로 쓰는데 맛은 약간 맵고 쓴맛도 나고 성질은 따뜻합니다.
소화, 건위, 지사, 지토, 진통, 구풍 등의 효능이 있어서 다양한 양리작용을 보이는데, 여름철에 우리 몸속에 습한 기운이 정체되어서 생기는, 비장과 위장에 습한 기운이 정체되어서 생기는 것을 치료해주고, 이렇게 습한 기운이 우리 비장과 위장에 있으면 복부가 창만해지고 식욕부진이 생기고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그리고 혓바닥에 설태가 두껍게 끼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에 아주 좋은 것이 배초향입니다. 특히 소화가 안 되면서 감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메스꺼운 증상, 그러면서도 열이 나고 구토도 나고 설사도 동반되는 증상에 상당히 좋은 약초이자 나물입니다. 특히나 여름철에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구토, 설사, 몸이 나른한 증상에 아주 신통하게 잘 듣는다고 어른들은 말씀하시고, 또 임상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물로 먹으려면 제철에 드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꽃이 필 시기에 억세졌을 때, 나물로 못 먹었을 때 채취해서 말려놨다가 차로 항상 복용하면 더위도 잊을 수 있게 하는 아주 신통한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 방아잎, 배초향을 방아잎이라고 부르면서 남쪽에서는 매운탕 끓일 때 꼭 집어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매운탕 끓일 때 비린내도 잡아주지만 항균 작용이 탁월합니다. 항균 작용이 탁월해서 다양한 균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데, 피부 진균에도 좋고요, 황색 포도상구균, 녹농균, 폐렴균 등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균들의 발육을 억제하는 데 아주 신통하게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력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앞에서도 설명한 소화불량, 복부 팽만, 설사, 이런 것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아잎 하지만 실제로는 배초향이라는 이름이, 정식 이름이 있고요, 약으로 쓸 때는 곽향이라고 씁니다. 제가 삼박하나, 방아풀, 오리방풀 이런 것도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을 설명할 때는 옆에다가 삼박하, 오리방풀, 방아풀 이런 것도 다 갖다 놓고 비교 설명해 드리면 좋은데, 제가 그런 게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진으로는 있는데 첨부해 드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혼란스러워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설명하는 배초향, 방아잎은 이거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십니다. 신기하게도 잘 찾아내요. 지나가시다가 방아잎이 있으면 뜯어서 챙기는 분들이 있는데, 신기하게 이런 걸 잘 알아요. 냄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쪽 지방, 호남 지방에서도 쓰지만 특히 영남 지방 분들이 이거 굉장히 좋아라고 하시는데, 이게 남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두대간을 따라서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에서도 아주 무더기로 피어나는, 전국적으로 자생을 하는 식물입니다. 강원도 지역에서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 사용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하찮은 식물 같지만 알아두면 요긴하게 쓸 수가 있고 식재료가 되고 또 약초로도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방아잎이라고 부르는 식물이 정식 이름은 배초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